다우지수가 마침내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의 시각은 이제 5만 선은 과연 언제 도달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종목들이 주도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인 다우 4만 선 도달을 기점으로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를 비교해서 분석해보는 이 재해석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사적인 하루였었죠. 지난주 다우지수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결국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우지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좀 자주 전해드렸었는데 결국 4만 선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대로 다우지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에서 전통적인 경기 민감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주제를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마침내 종가 기준으로 지난 주말에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4만 선 돌파 얘기는 시청자 여러분 많이 이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재해석, 그리고 4만 선에서 숨은 그 코노테이션을 분석해서 향후 증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선 돌파까지 진짜 우리보다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의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짧아지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 이 내용은 국내 언론을 통해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1890년 다우지수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128년 만에 4만 선 돌파했다. 근데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만선 도달이 1993년 3월, 이게 이제 그때까지 97년을 걸렸죠. 그 다음에 2017년 12월이 저희도 이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는 2만 선 돌파, 24년으로 단축됐고요. 그 다음에 2021년 11월, 요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7일 날 당선되고 직후입니다. 직후에 3만 선까지 도달하는데 3년 11개월. 그리고 마침내 2024년 5월 달에 4만 선 도달하는데 3년 6개월 이렇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밀달의 경제 개발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 성장률은 멈춰진다. 홍행커 같은 경우에도 성인이 될수록 키가 이렇게 성장이 멈춰진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는 저 이렇게 만선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자꾸 단축되는 거 보면 그러한 그 개발 성장률을 무섭게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각도에서는 언제 사실 그 다우존스 지수가 5만 선 도달하느냐 보면은 일반적 예상으로 볼 때는 4만에서 5만 선 도달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느냐. 우리가 3만에서 4만 선 도달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런 이론을 텐데요. 시간이 3년 4개월로 단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5만 선 도달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3년 4개월보다 좀 단축되는 게 아니냐. 저 추세를 보면. 이게 이제 월가의 그 하나의 기대 섞인 궁금증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어떤 종목이 주도하느냐. 그러니까 주도 종목을 사면 돈을 많이 버시니까 그래서 주도 업종을 누가 5만 선까지 도달하느냐, 끌고 가느냐, 이게 지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의미부터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가 4만 선을 넘겼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모든 게 이제 미국이 우리가 작년 그 하반기에도 미국 경제는 뭐가 되면 잘 된다, 중국은 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경제학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는 그게 사실 미국 경제의 지금의 증시를 살리는데 가장 핵심적 실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가 되더라도 잘 된다 하면 그만큼 사람이 중요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뭐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믿는다. 이런 것이 아마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증시의 그 결정 요인을 갖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펀더멘탈 측면에서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경제 성장이 좋았죠. 많은 사람이 경기 침체 얘기했지만 미국 경제는 코로나라는 특수 환경을 제외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보면 2%대 한 2.35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 경제 성장률의 잠재 수준을 볼 때 1.7% 보면 성장률이 2.35 정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에서 예상치 대비해서 사실 그 실적치가 올라가는 서프라이즈 국면이 지속되는 것도 아마 미국 경제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금융 사이드죠. 금융이 이제 실물보다 찰찰 넘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융분이 실물보다 한 3대 1 정도 되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3만에서 4만까지 올라간 데는 유동성 장세 측면도 강합니다. 펀더멘탈 측면과 유동성 장면이 혼합돼서 그런 예. 형태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막이 더 올라가겠습니다는 3만에서 4만까지 도달할 때 종목으로 보면 골드만삭스 금융주와 관련되겠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유나이티드 헬스, 캐터필러 같은 이런 소위 시청자분이 보기에는 빅테크는 나스닥에 속해 있습니다는 사실 다우존스 지수는 경기 민감지를 하더라도 예. 사실 의외로 경기에 타지 않는 업종들이 주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C계열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C계열 업종은 인간미 냄새 물신품 기능.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신세계라든가 이런 쪽이 되겠죠. 이런 그 인간미 냄새 물신품 기능 업종들이 다우가 3만에서 4만 도달할 때 제일 기여했다 하는 그런 측면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이 이렇게 종목을 투자할 때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3만에서 4만 도달할 때는 PER과 PBR 같은 전통적인 평가될 때는 3만도 고평가라는 시각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PER과 PBR과 같은 전통적인 평가잣대를 보면 3만에서 4만 정도 올라갈 때 이해 설명을 못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미래 잠재 가치 차원에서 성장성 지표는 세일즈 지표, 그래서 PSR 지표, 그다음에 무형 가치에서 이 페이턴트 문제, PPR 지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꿈과 관련된 지표, 이런 PDR, Price to Dream Ratio 같은 이런 지표들이 미국의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런 증시로 이렇게 주목하면 미국 증시가 PER고 고평가에서 뭐 그 전통적으로는 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예. 계속해서 이런 지표들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 상황과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약 3년 전이었었죠. 그 다우 지수가 3만 선을 돌파했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상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그 2020년 11월 예. 이렇게 7일 날 사실 그 미국의 그 46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사실 바로 직후에 11월 28일인가요? 그때 예. 3만 선 돌파했습니다. 그때 3만 선 돌파하니까 패배했던 트럼프는 직전에 내가 경제 정책을 잘 추진한 정격이다 하는 본인 자신의 어떤 공가를 돌렸고요. 근데 승리한 바이든은 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때 너무 시장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역작인 측면에서 기대, 역작인 측면에서 기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렇게 경제 정책을 잘 필 것이다 하는 관계없이 예. 역작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랐다 해서 그때 당시에 농공행상이 벌어졌던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잘 기억할 것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게 집권 출범에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만큼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2021년 1월 20일 날 취임 직전에 아시겠지만 트럼프 퀴즈에 의해서 미국의 민주주의 상징, 시장 경제 상의 의회가 점령당했죠.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렇게 큰 위험인데 고령인 바이든 입장에서 이걸 제대로 헤쳐나갈까 비관론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지 사실 그 4년이 채 못 되고 있습니다는 다우존스 4만 도달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초반 단계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올해 5월 달에 예. 이제 본격적으로 TV 토론이 당초보다 빨리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선거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열기가 지금 더해져가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4만 선 돌파하는 것이 11월 5일에 치러질 40절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을 높이지 않겠느냐 하는 예. 이런 쪽에 퍼리네코를 비롯해서 워싱턴 정가에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 증시가 강하고 또 다우 지수가 결국 4만 선을 돌파하게 하는데 이제 주역이 누구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정을 예. 전반 통과하지만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아마 홍 앵커께서도 사실 아침에 누구보다 발빠른 이렇게 외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는 예.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경제 문제를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 이것저것 다 오죠. 증시 주가 지수까지 얘기하니까 사실 이거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4만 선 돌파했다는 것은 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숨은 지역이 있다는 거죠. 예. 그 숨은 지역이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제넷 앨런이 주도했다. 그래서 제넷 앨런이 재조명되는 거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아니라 정책 처방적인 측면에서 현실을 보내면 그때그때에서 유연하게 경제정책 처방하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사실 재조명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선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위기 극복에 경제정책이 극복이 됐고요. 그때 당시 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이번에 그 집권해서 이 정책을 다시 이게 들고 나온 거거든요. 공교롭게도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미국 경제 정책 처방으로 됐을 때는 경제도 호황이었을 거고 증시도 호황이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3기, 1기, 2기, 그 다음에 이번에 3기 이렇게 예. 되는데요. 자, 1기 때는 케너디 존슨 시절입니다. 이때는 예일대에서 화폐 경제학을 다루었던 제임스 소빈이 주가 돼서 이 주류들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 교수라든가 이럴 때 미국 증시가 장기화하게 됐죠. 물론 예. 베트남 특수가 있었지만. 그리고 1990년대에는 사실 로드 하솔라든가 이런 예일대 교수들이 사실 빌 클린턴 정부에 들어가서 경제정책 처방했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신경제 신화를 낳고 미국의 그 증시에서는 1993년 이렇게 93년 만선 돌파 이후에 2020년 2만 선 돌파까지 예. 이렇게 24년에 걸쳐서 가장 주가 상승폭이 컸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이때의 미국 증시의 상승폭이 가장 컸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사실 5만 선 도달 이럴 때에도 4만 선 도달에 가장 큰 것이 제넷 앨런이 주도하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니까 다우가 5만 선 도달할 때 결과적으로 보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다시 주도하는 게 아니냐 하는 또 주도해야 된다는 의무성 예. 이렇게 해서 월가에서 기대하고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숨은 주역으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을 꼽아 주셨는데요. 지금 뭐 어느 쪽이나 다 우호적이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자, 그런 만큼 예일대 교수들의 희망사항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2023년 5월 달에 4만 선 돌파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5만 선 돌파하면 짧아지면 한 3년 정도 걸린다. 예를 들어서 예. 그 추세를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연임할 때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재집권할 때 되는 거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실 경제정책을 누가 피느냐에 따라서 5만 선 도달의 실현 여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 처방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제닛 앨런이 가장 5만 선 도달할 때 연임 때 바이든 정부 때 연임 때 계속해서 경제 컨트롤 타를 맺을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사실 제닛 앨런이 경제정책을 바꿀 것인지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바이든 정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1기 때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하고 있죠. 누가 이걸 비토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4만 선 도달할 때 제닛 앨런 재무장관에서 무한한 신뢰를 펼쳤다 하는 이런 쪽의 외신들의 소식이 이거 나오고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주도돼서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도 좋았고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서 어닝 서프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금융 사이드에서는 사실 파월은 계속해서 긴축 가는데 재정 정책 사이드에서는 돈을 풀었거든요. 예. 이런 것이 이제 금융이 철철 넘치면서 다우존스 지가 4만 선을 하다 보니까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이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만약 연임한다면 이 정책대로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집권이 있기 때에는 지금 일상으로는 보다 강화된 형태로 두 가지 제닛 앨런에 대해서는 더 신뢰를 하고 또 제닛 앨런이 주도하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서는 더 강화된 형태로 이렇게 추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트럼프가 재집권 됐을 때는 어떨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사실 트럼프 때 2017년에 될 때는 제닛 앨런이 역대 1993년 페드가 설립한 이후에 제닛 앨런에 대한 평가는
페드 회장 평가는 가장 좋았습니다. 더블 A까지는 안 갔더라도 중앙은행이 국민들에 대해 정책을 할 때 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트리플 A 평가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더블 A 정도 이게 가장 최종적인 평가가 가장 높은데요. 더블 A의 평가가 맡을 정도로 이렇게 2014년서부터 사실 제네럴 의장 시절이 굉장히 좋았는데 트럼프가 파월로 교체했던 거거든요. 이게 실수였었죠. 그렇죠. 지금 원수지간이 됐죠. 그래서 파월에 대해서는 사실 1기 때 내가 파월을 페드 의장으로 데려온 것이 가장 최대 실수다. 근데 바이든 지금 대선에서 나오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 시절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퇴출시켰던 제니 앨런이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 제니 앨런 같은 경우는 트럼프 시절에도 어느 형태든 간에 경제 강요로 임명될 것이다. 지금 측면에서는 재무장관, 재무과장을 바이든 정부에 하셨으니까 예. 사실 통화정책의 페드 의장으로서 여러 사람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는 숨은 지역으로 제니 앨런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태든 간에 바이든이 연임하든 간에 트럼프가 재집권하든 간에 사실 제니 앨런이 어떤 형태든 이렇게 영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일거시경제 패러다임은 그대로 지속된다. 그러면 5만 선 도달에 가장 첩경이 될 수 있는 인재 문제에서는 제니 앨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예일거시경제 패러다임. 그러면 5만 선 도달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예. 이런 쪽에 이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다우지수가 4만 선을 돌파함에 따라 세계적인 석학들 사이에서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고 해요. 사실 그동안 비관론이 많았었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경착륙, 나열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텐데 이 명암이 확실히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 때 앞서 말씀같이 워낙 어려웠거든요. 예. 미의회가 점령당하고 미국 사회가 트럼프파, 바이든파에 갈기갈기 찢어지고 예. 바이든은 고령 때문에 아주 연약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홍영표에서 말씀대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침체된다, 미국 증시가 붕괴된다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시각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한번 많은 사람이 미국 경제 얘기했지만 그래도 시청자분이 아시는 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명함을 4만 선 의미 있는 선이 도달했을 때 그런 예측론자들이 예.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미 하버드의 레리 서머스 교수죠. 이건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구조적 장기 침체를 걷죠. 아주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미국 경제 좋죠. 예. 그리고 루미지 교수는 초대형 위기다. 이 증시 50% 폭락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바이든 정부 출범할 때 홍영표가 전해주셨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50% 폭락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3만에서 4만 선이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 당시 다 예측을 못했느냐 하면 크루만 교수 같은 경우에는 노 랜딩이다. 미국 경제 펀더멘탈. 그 다음에 거스트 리세션. 미국 경제가 둔화되더라도 정점에서 조금만 둔화되는 정도다. 예. 이건 노 랜딩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사실 그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명암이 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시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증시가 붕괴된다. 루비딩 교수는 50% 폭락한다 하더라도 2021년에 다우지수 지수 5만 선 예측한 사람이 누구냐? 제라미 세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때 2021년에 5만 선 돌파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작년 초에 우리나라의 모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경기 침체된다, 증시 붕괴된다, 더 큰 위기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작년에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라미 세겔이 3만 5천 선 돌파한다. 3만 5천 선 정확히 돌파했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작년 말에 다우존스 13%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만 5천 선에 13% 때리면 5만 선 돌파했죠. 4만 선 돌파했죠. 예.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만 선 도달, 5만 선 도달이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다. 2021년 제라미 시겔이 사실 5만 선 도달할 때 작년에 3만 원 선, 올해 4만 선 도달. 예. 이런 거거든요. 5만 선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가능한 이 자리에 나와서는 위기설이든가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는 예. 사실 가능한 우리 시청자분이라든가 또 경제 패턴에서 보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빠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통령이 오든 어떤 경제 정책이 오든
경제 성장률 끌어올려야 된다 하는 것이 자기 주체미거든요. 그게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그게 국민의 표심을 얻는 사람들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또 최대 그렇죠. 행동이니까 이 자리에 와서는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서 정신은 좀 괜찮을 것이다 하고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 방송에 대해서 패턴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도 뭐 이렇게 모 교수와 각을 세서 경제가 그렇게 침체되지 않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침체되지 않습니다. 이런 쪽도 얘기를 해서 제가 그분보다 훌륭한 건 아니지만 시청자분과 우리 국민들이 이런 환경에서 예. 좀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좀 피고 좀 돈을 좀 버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분보다 이렇게 훌륭한 거 없습니다. 예. 근데 국민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에 그렇게 방송을 해오는데 결과적으로 낙관적으로 좀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오히려 그 방송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한테도 좀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방금 국민 얘기하시면서 목이 좀 메이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그만큼 이제 이 국민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방송 앞으로도 좀 전해주시길. 네, 작년에 뭐 더 큰 위기론, 대침체론 음. 이런 거 나왔을 때 진짜 증시 붕괴론, 국내 증시 이렇게 하고 미국 증시 얘기했을 때 진짜 목이 맸었죠. 예,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근데 지금 4만 선 돌파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4만 선을 돌파할 만큼 이제 앞으로 5만 선까지는 과연 어떤 업종들이 주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예측 노자 중에서는 제나미스 겔에 대해서 지금 예, 압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형성된다. 그만큼 신뢰가 좋다. 그래서 5만 선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분에 대해서 예측이 정확하니까 신뢰가 되니까 5만 선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업종이 주도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이 알겠지만 5만 선도 인간미 냄새 물씬 풍기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업의 사실 생명이 굉장히 오래된 시계는 업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우에 편입되는 빅테크 업종들. 이번에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게 편입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마찬가지로 산업에서 주도 업종이 자꾸 바뀌니까 그것이 뭐냐, 다우를 자꾸 편입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이제 시청자분이 5만 선 도달할 때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예. 4만에서 5만 선 도달할 때는 제라미스 겔도 이제는 미국의 3대 대표 지수 중에서 그동안은 다우존스 제일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빅테크 업종 나스닥 지수가 더 관심이 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라미스 겔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 나스닥의 주도 업종이 다우로 편입되는 것보다는 3대 지수에서 자 원유도 지금 서브사하라 중진류가 가장 밑에 있고, 예, 그다음에 브렌트류, 두바이류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3대 지수에도 이제 다우 지수가 3대 지수 대표가 아니라 나스닥 지수로 좀 대표 업종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주목된다. 예. 그러면 나스닥이 3대 지수 대표 업종으로 되면 그 대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자막이 나오겠습니다는 사실은 뭐냐. 결국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동안은 프랑스, 그다음에 마가트, 테슬라가 들어갔으면 테슬라는 빼고 이제 공식적으로 테슬라가 M7에도 빠지는 것 같아요. 예. 빠지고 그다음에 지금은 M&M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다음에 메타, AI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AI5,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섯 업종 이런 거 관련되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내용들이 지금 가장 상징적인 게 이번에도 이제 다시 엔비디아 실적이 20위를 앞두고 있습니다는 모든 이렇게 도로는 전부 로마에 통한다. 근데 모든 산업에는 AI 기술이 통한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아마 AI와 AI에 관련된 이런 그 주들이 주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이 내서 20일 날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또 하나의 단기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 봐야 될 텐데요. 국내 증시 이렇게 다우지수가 열심히 오랫동안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회생 방안이 있을까요? 네, 다우존스 지수가 우리가 가시권에 있는 예,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굉장히 비싼 시점이 됐지 않습니까? 2017년을 되면은 그때 2010 12월 달에 2만 선 돌파했죠. 예. 지금 4만 선 돌파했다면 100%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로 보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13%뿐이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4만 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3대 지수도. 예. 우리의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는 어떠냐? 2021년 7월 6일 정확하게 3,305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주말에 2,724니까 그때 대비해서는 무려 17%가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모든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국 증시는 2%뿐이 안 올라가서 모든 주요 증시 가장 낮거든요. 저기 이제 코스피에 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됐을까?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세부담 때문에 해외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게.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이 너무 단계 수익률 위주로 국정감사하다 보니까 연기금, 국민연금이 국정감사에 두들겨 맞지 않다 보니까 한국 증시 저렇게 빠지는데 해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연기금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단기에 국회의원들이 뭐냐 이게 수익률로 가져오니까 저 미국 증시로 갈 수밖에 없죠. 최후의 보류격에 해당되는 이것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 증시가 지금은 펀더멘탈보다 증시에 관심이 더 높지 않습니까? 상징이 증시거든요. 증시가 저렇게 우리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서 미국보다도 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류증이죠. 경제 발전의 주가는 확 떨어지죠. 그러면 한국 경제 위기론이 계속해서 실현 여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주요인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자 한국 증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경제의 상징의 하이라이트는 증시입니다. 증시가 경제가 안 좋더라도 증시가 올라가면 위기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표심도 올라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세부자는 좀 달라져야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주식을 사면 세를 좀 감면해달라. 이것만큼 증시 활성화시키는 정책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판국에 금투세를 강행해야 되느냐. 특히 야당 의원한테는 꼭 전면적인 재검토가 우리가 다우존스 4만 선 돌파할 때 우리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갖고 있는 의미 가장 큰 정책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